안녕하세요. 홍시의 퇴근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아마도 2023년 이 첫 번째 퇴근길 영상은 바로 기아의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된 더 뉴 레이가 될 것 같은데요. 일단 레이 같은 경우는 많이들 아시다시피 풀체인지 없이 계속 페이스리프트 조금씩만 바뀌어가지고 계속 신차를 내놓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량 같은 경우도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크게 변한 거는 별로 없어요. 뭐 외관에서 디자인이 조금 바뀐 정도고 실내 같은 경우는 옵션이 조금 추가가 된 정도지 디자인을 솔직히 말해서 이 앞에 있는 디지털 클러스터 빼고는 없습니다. 그래서 뭔가 좀 신차지만 신차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계속 남는 것 같은데요.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뭔가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경차 같은 경우는 점점 인기가 좀 시들시들해지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. 작년에 캐스퍼가 나오면서 조금 경차 시장이 조금 살아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뭐 옛날에 비하면은 경차가 그렇게 선호도가 높은 차종이 아닌 것 같긴 합니다. 그래서 요즘 그런 말 있잖아요. 경차 풀옵션 넣으면은 2천만 원인데 솔직히 말해서 2천만 원이면은 아반떼나 K3 사는 게 맞지 않냐. 그 말은 맞기는 해요. 근데 차 가격만 따졌을 때 이야기인 거고 부수적인 것들이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뭐 경차 같은 경우는 세제 혜택이 정말 많습니다. 그리고 보험료 같은 경우도 뭐 10% 할인이 되고 또 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데도 다 50% 할인되고 진짜 어딜 가나 할인을 다 해주는 차종이 바로 이 경차거든요. 그래서 이 아반떼랑 비교했을 때 이 차값 말고 부수적으로 나가는 돈이 진짜 한 200 가까이 듭니다. 그래서 200이면 뭐 큰 돈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뭐 치킨 몇 번 안 먹고 뭐 술 몇 번 안 마시고 뭐 친구 몇 번 안 만나고 그러면은 뭐 쓸 수도 있을 정도의 돈이기 때문에 사실 고민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. 아무튼 이 더 뉴 기아 레이 일단 뭐 주행 감각 같은 경우는 제가 더 뉴 레이 기존 1차 페이스리프트 때 버전과 비교해보면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. 근데 딱 하나 조금 개선이 됐다라고 느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좀 뭐 유턴하듯이 좀 이렇게 크게 도는 구간이 있잖아요. 톨게이트 빠져나가는 구간. 그럴 때 이 선의 능력이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고 느껴졌습니다. 1차 페이스리프트, 그러니까 페리가 되면서 조금 개선이 됐고 지금 타고 있는 2차 페이스리프트 때는 조금 더 무게중심이 개선이 된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코너를 이렇게 돌았을 때 뭔가 좀 많이 안정적이다라고 느껴졌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휠을 인치업 할수록 조금 더 크게 느껴지겠죠. 현재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프레스티지 트림입니다.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하위 트림일 수도 있는데요. 일단 뭐 프레스티지만 하더라도 제일 강점이라고 생각되는 1열까지 모두 다 되는 풀 폴딩이 지원이 됩니다. 그리고 여기서 뭐 이런 내비 옵션 이런 것만 조금 추가를 한다면 좀 가성비 있게 탈 수 있지 않나 싶어요. 그리고 이 레이 같은 경우는 그래비티 트림이 또 따로 있습니다. 그러니까 완전 최고 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. 그래비티는 전용 외장 디자인 때문에 좀 뭔가 예뻐 보이긴 합니다. 뭐 그릴도 색깔이 다르고 뭐 이런 뭐 범퍼 가니쉬 이런 것도 막 약간 좀 다크한 컬러로 변경이 되고 아무튼 좀 경차답지 않게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요. 근데 선호도가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. 뭐 판매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관심도 이런 거를 검색해 보아도 많은 분들이 그래비티를 선호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가격적인 측면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옵션 조금 넣으면 진짜 2천만 원이거든요. 저 같으면 2천만 원으로 아반떼 모던 트림을 살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 경차를 정말 오랜만에 또 타보는데요. 가장 최근에 탔던 경차가 캐스퍼 D 에센셜이었고 그 다음에 이 더 뉴 기아 레이인데요. 일단 캐스퍼 같은 경우는 주행 감각이 경차 중에서 가장 좋습니다. 일단 경차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승차감, 정말 통통 튀고 너무 불편한 스트레스 받는 그런 승차감인데요. 그게 캐스퍼는 가장 좋게 느껴졌습니다. 그러니까 그냥 뭐 일반 데일리카 뭐 출퇴근용으로 타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드는 차였는데요. 일단 레이 같은 경우는 승차감이 좋지는 않습니다. 지금 현재 14인치 휠이 껴져 있는 사양인데요. 휠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승차감이
안 좋습니다. 그리고 특히나 이건 또 본편 리뷰 때 제가 보여드렸지만 1열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봐줄만 합니다. 좀 약간 뭐 좋진 않지만 그래도 아유 뭐 봐준다 하면서 탈 수 있을 정도인데 2열 그러니까 뒷자리 같은 경우는 뭔가 손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른을 태웠을 경우에 좀 눈치를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특히나 경차 같은 경우는 급도 가장 낮은 급에 속하기 때문에 토션빔 서스펜션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. 토션빔도 다 같은 토션빔이 아닙니다. 좀 급이 낮은 그러니까 좀 저렴한 단가가 좀 저렴한 토션빔이 들어가다 보니까 계속 잔여 진동이 계속 남는 거예요. 그리고 충격 감쇄 같은 경우도 좀 이런 흡차음제가 들어가 있으면 조금 부드럽게 해주거든요. 근데 지금 레이에 들어가 있는 이 2열에 들어가 있는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러지? 그러니까 욕먹지 않을 수준, 뭐라고 말해야 되지? 진짜 그냥 최소한만 해주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리 이음새가 계속 있는 구간을 간다고 쳐봐요. 그러면 계속 승차감이 계속 덜컹거려요. 그 잔여진동도 계속 나고, 잔여진동 플러스 진동 플러스 소음 플러스 좀 어떻게 말하면 놀이기구를 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굉장히 다이내믹합니다. 그래도 경차에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게 좁은 공간과 승차감인데요. 일단 레이 같은 경우는 승차감은 챙기진 못했습니다. 하지만 공간은 정말 제대로 챙긴 차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일단 제가 뭐 시트 포지션을 원래 운전하던 상태로 맞춘 상태인데 지금 뭐 카메라에 보이시겠지만 헤드룸이 지금 장난 아닙니다. 무슨 뭐 한 뼘 더? 그러니까 약간 버스를 탄 것 같다라고 느낄 정도로 헤드룸이 굉장히 넓습니다. 그리고 지금 여기 창문 유리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좀 약간 버스 같지 않나요? 아무튼 이 레이 같은 경우는 전고가 경차 중에서 가장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넓은 헤드룸과 넓은 공간을 제대로 챙겼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레이로 많이 캠핑을 가시는데요. 제가 옛날에 이 차박 시리즈를 했을 때 가장 처음 캠핑카다운 캠핑카를 타고 차박을 갔던 게 바로 레이 기반으로 만들어진 로디였는데요. 로디 같은 경우도 그냥 혼자 차박하기엔 정말 문제 없을 정도로 진짜 좋았습니다. 그래서 뭔가 하나 사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. 일단 공간은 똑같습니다. 지금 레이 같은 경우도. 근데 이 차박을 하려고 개조를 한다면은 그 로디로 개조하는데 한 2,000 초반 정도 금액이 들거든요. 한 2,200-300 정도? 근데 2,200-300이면은 그냥 솔직히 말해서 아반떼 한 대 가격이 추가로 지불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정말 좋긴 하지만 뭔가 이 레이에 아반떼 가격을 투자하기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냥 일반 레이로 뭐 에어매트 깔고 조금 뭐 차박 용품들 좀 더 구매하셔가지고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는데요. 일단 레이 같은 경우는 이 기존에 1열 시트가 폴딩이 안 됐습니다. 제가 앉아있는 이 운전석 시트요. 그래서 요거를 시트를 또 따로 개조를 하는 그런 업체들이 있더라고요. 아무튼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추가 비용이 발생이 드니까 아무래도 캠핑을 하려면은 계속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. 하지만 요번 신형 더 뉴 레이 같은 경우는 1열 시트까지 풀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에어매트 있잖아요. 그게 뭐 인터넷에서 좀 저렴한 거 사시면 5만 원 정도면 사시거든요. 그래서 그 에어매트 하나만 깔아도 차박이 진짜 완전 가능합니다. 요거는 정말 특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이 1열 시트까지 풀 폴딩이 되는 경우는 캐스퍼에서 먼저 선보였었죠. 그래서 캐스퍼만 보더라도 야 진짜 이게 풀 폴딩이 되면은 뭐 차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긴 드렸는데 사실 캐스퍼 같은 경우는 공간이 조금 협소했습니다. 그래서 혼자서 뭐 캠핑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긴 하지만 쾌적하진 않아요. 뭐 헤드룸 같은 경우도 제가 허리를 꼿꼿이 폈을 경우에 자꾸 이 정수리가 루프에 닿아서 조금 불편했던 기억이 있었고, 또 이제 좌우 레이 같은 경우는 완전 사각형 형태잖아요. 그래서 여기 좌우를 완전히 다 쓸 수 있지만 캐스퍼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모여드는 약간 피라미드 형태로 SUV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여기 좌우 공간이 조금 부족합니다. 그래서 좀 쾌적한 차박을 할 수 없었는데 레이는 진짜 완전 한 중형급? 약간 신형 스포티지나 신형 투싼? 그 정도 공간보다 조금 더 넓게 나옵니다. 그렇다고 뭐 소렌토 수준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아무튼 세미 중형 SUV 정도의 공간이 나오다 보니까 레이를 만약에 제가 산다면은 캠핑을 자주 갈 것 같긴 해요. 왜냐면 공간에 완전 특화되어 있으니까. 그리고 이 시트 같은 경우도 2열 시트가 슬라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
보통 이런 SUV로 차박을 할 때 시트를 다 눕힌다고 해도 이 중간에 남는 공간이 있어서 평탄화 키트가 또 따로 필요했습니다. 뭐 나무 판자로 되든지 아니면 여기에 무슨 뭐 블럭 같은 거 쌓아두든지 해야 됐었는데요. 레이 같은 경우는 이 슬라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1열과 2열의 이 공간, 빈틈이 전혀 없어요. 그래서 뭐 할 게 없습니다, 진짜로. 그리고 2열을 슬라이딩 하게 된다면은 트렁크하고의 공간이 또 남을 수밖에 없는데요. 제가 이것도 본편에서 보여드렸거든요. 뭔가 이렇게 플라스틱 판자 같은 게 하나가 더 달려 있습니다. 물론 뭐 튼튼해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있긴 있어요. 그래서 그걸로 이렇게 딱 덮어 놓으면은 빈 공간이 아예 없다 보니까 야, 이 레이, 그러니까 신형 레이 같은 경우는 이 차를 사는 사람들은 꼭 차박을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든 차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레이는 특장점이 공간밖에 없냐? 사실 그건 또 아닙니다. 신형으로 오면서 옵션들이 굉장히 추가가 많이 됐습니다. 기존에 크루즈 컨트롤이 없었는데 신형에서는 크루즈 컨트롤도 이제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차선 보조랑 핸들 보조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. 그 외에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뭐 요즘 뭐 기아차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. 그리고 클러스터 같은 경우도 캐스퍼에서 처음 선보였던 그 디지털 계기판 그대로입니다. 이게 스포티지에서 좀 기본 트림으로 하신다면 들어가는 클러스터랑 디자인이 동일한데요. 그래서 그런지 뭔가 이 구형 레이랑 비교했을 때 좀 더 고급스럽다고 생각이 드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. 그 외에 레이 하면은 가장 뭐 생각이 많이 나는 이 루프, 대형 이런 수납 공간이라든지, 그리고 시그니처로 선택을 하시게 된다면은 이 조수석 밑에 쪽에 뭔가 슬라이딩 형식의 수납 공간이 따로 있고요. 그리고 2열 아래쪽에 신발장이 있습니다. 근데 아쉽게도 요거는 프레스티지 트림에는 없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래도 뭐 공간에 있어서 가장 장점이 많은 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경차, 지금 이제 뭐 스파크는 단종이 됐기 때문에 뺄게요. 국산 경차 중에서는 모닝, 레이, 캐스퍼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. 근데 굳이 이제 경차에서 패밀리카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가장 좋은 차는 레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일단 뭐 2열에 앉아도 뭔가 진짜 엄청 큰 차를 탄 것처럼 굉장히 넓고, 일단 공간 자체가 너무 넓다 보니까 요거를 이길 게 없는 거예요. 뭐 경차라서 뭐 안 나가고 뭐 승차감 안 좋고 시끄럽고 이건 문제될 게 아닌 거죠. 그거를 모든 단점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진짜 장난 아닌 이 넓은 공간이 진짜 아무도 따라하지 못할 차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사실 이 레이가 플랫폼을 지금 10년 넘게 쓰고 있잖아요. 그리고 뭐 뉴스 이런 걸 찾아봐도 레이 같은 경우는 풀체인지가 안 될 것 같아요. 홍피셜입니다. 제 예상으로는 풀체인지가 안 될 것 같습니다. 왜냐면은 풀체인지를 하지 않아도 이 넓은 공간은 어느 차종에서도 볼 수 없는, 그러니까 얘만 가지고 있는 아주 특화된 장점이기 때문에 굳이 뭐 좋은 거 넣거나 뭐 새로 개발하지 않아도 잘 팔립니다. 진짜 웃긴 게 이 10년 동안 사골 파워트레인이라고 하죠. 아무튼 이 사골 플랫폼을 가지고 꾸준하게 탑 10 안에 판매율이 들어가 있는 차는 레이가 유일합니다. 그리고 뭐 사골 파워트레인 하면은 기아의 모하비도 굉장히 유명한데요. 모하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판매율 탑 10 안에 들어가진 않았습니다. 뭐 잠깐 신차 출시됐을 때 그때 잠깐 반짝하고 그렇게 선택률이 높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경차를 선택할 거면 무조건 레이를 선택하는 게 맞냐? 요거는 용도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. 일단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데 좀 차에 그렇게 돈이라든지 그런 걸 투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레이가 가장 좋을 것 같고요. 그냥 데일리카로 타면서 좀 편안하게 타고 싶다, 그런 분들은 캐스퍼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승차감이 가장 편안하니까요. 그리고 제일 저렴하게, 진짜 나는 차에 돈 쓰는 거 너무너무 싫어한다, 그냥 차는 잘 굴러만 가고 잘 서면 된다, 이러신 분들은 모닝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모닝이 경차 중에서 그래도 가격이 가장 저렴합니다. 그리고 보험료 같은 경우도 캐스퍼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 모닝이 아주 조금 더 저렴합니다. 지금 타고 있는 레이 같은 경우는 보험 등급이 조금 높아요. 17등급이라서 이 모닝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연간 보험료가 한 4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. 뭐 4만원이면은 뭐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같은 경차인데 보험료를 조금 다르게 낸다라는 것은 사실 좀 아까울 수도 있는 포인트니까요. 그리고 연비 같은 경우는 뭐 경차는 연비가 안 나오지 않냐? 맞긴 맞습니다. 경차는 연비가 잘 안 나오긴 해요. 하지만 그건 계속 고속 주행을 하고 내가 조금 밟는 스타일일 경우 안 나오는 거고요. 일상적인 주행, 그리고 뭐 막히는 시내 이런 데 위주로 주행을 하신다면 연비가 잘 나옵니다.
오늘은 제가 고속도로보다는 좀 저속 주행, 그러니까 시내 위주로 주행을 많이 해서 그런지 지금 현재 리터당 연비가 19.8km가 나와 있습니다. 아니, 이 정도면은 거의 하이브리드급인데요? 그래서 요즘 경차 같은 경우는 뭐 연비가 막 그렇게 잘 안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. 초기형은 진짜 연비가 안 나왔거든요. 근데 이게 신형으로 오면서 아무래도 조금씩 뭐 파워트레인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개선을 하다 보니까 연비도 좋아지고 승차감도 소폭 좋아지는 것 같고, 이런 발진 가속력도 좀 더 스피디하게 변하고, 그런 것들이 뭔가 내가, 그러니까 실오너가 됐을 때 만족도가 높아지는 포인트들인 것 같습니다. 대신 이렇게 조금 언덕길을 올라갈 때는 약간 RPM을 높게 쓰면서 소음이 조금 있기는 해요. 하지만 이 가격에 사실 이 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조합은 한 1,700만 원 정도거든요. 요즘 차 가격 엄청 오르시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? 차가 진짜 막 몇백만 원이 정말 우습게 올라가는 그런 세상인데, 신차를 1,700만 원에 살 수 있으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뭐 타협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이렇게 신년의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마음으로 경차부터 시작을 해보았습니다. 여러분들은 퇴근 중이신가요? 아무튼 올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저는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